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대한민국 국군 무기발전사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피소드 1 2부입니다. 전차 없는 서름에서 세계 최강 흑표 전차까지. 지금부터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1부에서는 우리 한국 기갑 부대가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의 북진 통일을 막기 위해서 진짜 전차는 안 주고 M8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경장갑차죠. 이런 것들을 이제 6.25 전에 줬다가, 사실 우리가 6.25 때 정말 북한의 T-34에게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6.25 중에는 우리는 초반에는 사실 제대로 된 전차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 우리가 시험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전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부 마지막에는 우리가 M48 A1을 도입을 했고 A2C까지 도입을 한 그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M48 A2C 이런 이 전차들이 연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이게 1리터에 140여 킬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무기라는 것은 한번 기름을 연료를 완충하면 한 400km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군수 지원이라든지 진격하는 거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작전이 되는데, 이게 연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진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현대전에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마침 1956년도부터 미국도 디젤 엔진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군이 가솔린 전차를 고출력, 고연비의 디젤 전차로 전환하는 추세를 확인한 박정희 대통령이 동계열 전차 공여를 요청했으나 재고 부족으로 좌절되자 M48A1 기보유분 140대 그리고 추가 도입 427대를 전부 A3K 사형으로 개조하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디젤 전차가 갖고 싶다. 최초의 전차 튜닝, 이렇게 적었어요. 튜닝입니다. 튜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까지 합니다. 그리고 설계까지 해서 생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처음에 일단 튜닝을 한번 해봅니다. 튜닝. 어떤 식으로 튜닝을 했나? 그 성능을 보면요. 이게 이제 유형은 아시다시피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죠. 그리고 전투 중량 45톤입니다. 주 무장은 90mm 전차포, 그리고 승무원은 5명인데, 이 전차를 우리는 디젤 엔진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M60으로 좀 바꿔달라라고 하니까 미국이 M60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북한이 T-61을 가지고 1000마호를 생산한 첩보가 있었어요. 거의 이 M48 A3K 그리고 M48 A5K 그리고 잠시 후에 K1 이런 것들이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북한이 1000마호를 생산하는 첩보를 이제 정보를 입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000마호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M60을 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M48 A2C 연비가 너무 안 좋고 사격 명중률도 안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럼 미국이 기술자를 좀 보내줄게. 그리고 우리도 지금 M60 생산하는데 벅차다. 그러니까 한국 거 지금 해줄 라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자 좀 보내주고 할 테니까 니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기술자를 받고, 그리고 부품은 전부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가져오고 해서 지금은 현대 로템, 우리 KTX나 지하철이나 이런 거 생산하는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현대전공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그 현대전공이 탱크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현대전공에 지시를 해서 니들이 탱크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방산업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이야 이제 서로 간에 좀 이윤이 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지만, 그때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했어요. 현대 니들은 탱크 만들어. 삼성 니들은 자주포 만들어. 대우, 지금 대우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우가 됐다가 나중엔 두산이 됐다가 그 두산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한화로 됐는데, 대우 니들은 장갑차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막 준 겁니다. 그래서 현대 니들은 탱크 만들어 해가지고
현대전공에서 이 탱크를 개조, 튜닝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술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엔진 드러내고 그리고 갖다 준 엔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량을 했죠. 그렇게 해서 디젤 엔진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이 M48A3K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까지 해병대들이 썼어요. 김포 강화에 있는 해병대 2사단이 이걸 썼죠. 참 정말 처절하게 오래 썼습니다. 이제 이런 첫 그 독자 개발의 스타트는 튜닝에서 이렇게 M48 튜닝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량까지 들어갑니다. 튜닝 이제는 개량입니다. 다음 단계. 자, 국산 전차의 꿈 개량에서 시작합니다. M48A5K 아까는 3K였죠? 지금 5K인데 차이가 뭐냐? M48A3K는 90mm 전차포인데 A5K는 105mm 전차포예요. 왜냐? 이거 지금 이제 북한이 T-62 개발하는데 이 T-62 전차포가 115mm인데 이 90mm 가지고는 안 된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받고 또 당시 1973년도에 중동전을 했죠. 4차 중동전. 욤키푸르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싸우는 걸 보니까 이 105mm 포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에서 쓰던 M4 셔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완전히 마개조에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105mm 셔먼에다가 105mm 포를 갖다 붙였죠. 그렇게 해서 개량한 그 슈퍼 셔먼을 가지고 욤키푸르 전쟁에서 시리아군의 T-55 전차를 깨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105mm 포면 이 차체는 좀 허접해도 싸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105mm 포 만드는 사업을 이제 업건하는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차 중동전의 교훈에 따라서 M48의 성능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1978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M48의 주포와 사격 통제 장치 등을 개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M48A2C를 중심으로 미군 와사, 미군이 이제 보관하고 있던 직접 그 치장물자죠. M48A5까지 해서 500대 이상을 개량했습니다. 자, 이 그 M48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도 우리 육군이 쓰고 있어요. 육군 동원사단도 쓰고 있고 동부전선의 보병사단들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엔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다,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포는 위력적이기 때문에 105mm 포다 보니까 포는 위력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쓰고는 있습니다. 자, 이 M48A5K 이 패턴 역시 패턴이에요. M47, M48 전부 패턴입니다. 49톤으로 이제 무게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5mm 강선포를 갖다 붙였어요. 105mm 강선포. 이 강선포가 M68이라고 하는 모델이 포인데, 이 M68이 지금 우리 K1에서 쓰고 있는 M68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K1은 이제 M68A1인데,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배연기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르고 형상이 약간 다른데, 그렇지만 이제 뭐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M48A5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갖다 붙여서 야간전 능력도 확충을 했고요. 물론 3K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걸 본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르단식 큐폴라라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중동전에서 시가전을 해보니까 전차장이 저격을 자꾸 받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차장 자리지 않습니까? 저기가 전차장이 사방을 살피려고 나와 있으면 저격을 받아서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이 죽으면 이 전차가 굉장히 위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우르단식 큐폴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볼록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조준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준경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 헬멧이 있으니까 헬멧은 좀 괜찮고 쏙 이렇게 완전히 얼굴을 내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준경을 양사방으로 내놓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전차장의 안전을 좀 더 도모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우르단식 큐폴라인데 미군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 A5K는 우리는 이 개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없는데 아까 앞 사진에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 이제 북한이 7호 발사관,
그러니까 RPG-7을 대량으로 이제 배치를 하니까 이거 옆을 맞으면 다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7호 발사관, 즉 RPG-7에 대항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사이드 스커트를 전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뭐 사이드 스커트 없는 거는 A5고 사이드 스커트 있는 것은 A5K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그냥 뭐 뗐다 붙였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A5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는 굉장히 이제 강력해졌죠. 그래서 북한의 T-62 천마호는 뭐 거의 다 깨트릴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갖고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A3K에서는 미국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튜닝을 했는데 이 A5K의 가치는 뭐냐? 이것은 미국의 기술 지원, 기술 지도 이런 거 전혀 없이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스스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를 갖다 붙이고 하는 이 내부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업건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스스로 다 해낸, 개량을 해낸 그런 전차가 바로 A5K고, 지금도 동원사단하고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산 전차 개발의 역량을 A5K에서 정말 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시작했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 국산 전차, 진짜 국산 전차가 나옵니다. 바로 ROKIT, 로키트 프로그램인데 1975년도에요. 최초의 국산 전차 K1 개발의 비화입니다. 이제 북한의 천마호 자체 생산에 충격을 받은 한국군이 M60A1 면허 생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레오파드 기반의 전차 공동 개발을 수립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미국은 즉각 M60A1 판매를 제한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기술 공유를 통한 전차 개발을 제한했다. 이게 스타트예요. 첩보가 나온 겁니다. 첩보가 나왔는데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T-62D를 도입을 했고 그 T-62D를 가지고 천마호라는 역설계를 해서 천마호라는 전차를 만들었고 그걸 대량 생산하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보 당국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신네들 그 M60 그거 우리한테 면허 생산 좀 하자. 우리가 면허 생산 할게 팔아라.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싫어. 우리도 지금 바빠.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 사실 이제 이 1975년 이럴 때 사실 뭐 미국하고 그다지 좋은 사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알았어.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즉시 서독과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독의 이제 이 탱크 만드는 회사죠. 크라우스 마파이, 레오파드 만드는 회사예요. 그 크라우스 마파이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레오파드 1 전차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더 발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자라고 해가지고 크라우스 마파이가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부 협상을 하고 도장 찍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스톱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M60 면허 생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 이제 안 돼 그냥 우리가 만들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러면 잠깐 그러면 면허 생산하기 싫으면 니들 거 갖고 싶으면 우리 지금 M1 전차 지금 에이브람스 전차 M1 에이브람스 전차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가 크라이슬러인데 거기에 니들 것까지 같이 좀 만들어주라고 할게. 그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건 그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어서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우리 K1 전차를 만들어준 겁니다. 설계를 했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시제품 2대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갖고 와서 우리가 역시 현대전공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6년도에 생산을 시작을 했고 87년도에 육군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배치된 부대가 바로 수도기계화사단, 맹호부대죠. 그게 배치가 됐고 88년도 올림픽 하는 그 시절에 공개를 한 겁니다. 일반에. 그때 이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88 전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때 뭐 고속도로도 88 고속도로 뭐 88 담배도 88 저희들 대학 다닐 때 88 담배가 최고였거든요. 88 담배 88 고속도로 88 탱크도 88 뭐 다 88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88 전차 해가지고 이 K1 전차를 88 전차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우리가 보기에 레오파드 전차 독일이 우리가 이제 독일하고 제휴해가지고 전차를 만들 뻔 했는데 독일의 그 레오파드 2 전차를 보니까 120mm 주포를 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20mm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아니 우리도 지금 M1 전차 105mm 지금 하는데 니들 120mm는 조금 거시기 하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105mm 포탄이 얼마나 많냐. 이 전차 포탄 하나가 전부 다 돈인데 예를 들어서 전차 포탄 하나 100만 원 넘습니다. 이걸 니들 어떻게 감당할래? 그리고 105mm만 해도 북한 전차 다 깰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서 120mm 하지 마라. 니들이 뭐 중국하고 싸울 거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105mm 주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 M1 전차를 생산해 줄 때, K1 전차를 개발해 줄 때 포탑도 좀 더 M1 전차보다 훨씬 작게 만들고 차체도 조금 작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M1 전차하고 비슷한 크기로만 만들었으면 지금 K2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넘어갈 필요가 없이 이것을 개량하면 되는데 워낙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120mm로 업건한다든지 뭐 또 3.5세대 전차를 만들고 또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붙이든지 이거 하기에는 전차 크기가 너무 작고 포탑이 너무 작아서 내부의 적재 공간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만들 때 베이스를 좀 크게 하자. 그래야 개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추가하고 우리 승용차 한번 보십시오. 아반떼라는 승용차, 그 전에 엘란트라라는 승용차 199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준중형차라고 그래 참 좋아했는데 아반떼 나오고 아반떼도 지금 얼마나 계속 나옵니까? 그런데 크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반떼 예전에 소나타보다 더 큽니다. 지금 아반떼가. 그런 식으로 뭐든지 자꾸 커져요. 왜? 편의 장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 한번 만들면 이거 이제 40년씩 50년씩 이렇게 써야 되니까 만들 때 베이스를 좀 크게 만들자 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해요. 탱크, 군함, 잠수함, 전투기 하거든. 전부 무기는 전부 좀 넉넉하게 만들자. 그래야 개량을 한다. 미국의 M1 전차처럼. M1 전차 우리보다 더 일찍 만들었지만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K2 전차를 만들었죠. M1보다 더 늦게 나왔지만 K1이. 그건 뭐냐? 우리는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개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이 K1 전차를 우리는 88 전차라고 이름을 하고 전투 중량은 53.2톤이에요. 이제 50톤이 넘었습니다. 주무장은 105mm 강선포예요. 승무원은 4명입니다. 이제 자동 장전 장치가 없어서 탄약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수, 포수, 탄약수, 그리고 전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조종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탄약수입니다. 여기가 전차장입니다. 포수는 이 안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내부 항상 그래요. 자, 이게 여기는 지금 8사단, 8사단의 전차부대인데 여기가 포천에 있는 승진훈련장이에요. 승진종합훈련장. 거기서 지금 훈련을 마치고 탁 기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육군은 K1 전차를 1027대를 만들었어요. 1027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육군의 다 이제 수도기계화 사단, 그리고 그 다음에 20사단, 그리고 11사단, 30사단, 26사단, 그리고 마지막에 8사단,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화 보병사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K1 전차가 1027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기갑 여단도 1기갑, 2기갑, 5기갑 이렇게 만들고 3기갑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102기갑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갑 여단도 다량으로 만들고 한 게 전부 이 K1 전차의 대량 생산, 여기에 기인한 겁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소련이 망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소련의 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이제 북방 외교를 시작하면서 러시아에 1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을 줬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가 못 갚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곰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총 35대가 T-80U가 도입이 됐는데 러시아 제3세대 전차입니다. 그 과거에 이제 소련은 그들이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 때 항상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팔았어요. 자기네들만 제일 좋은 걸 쓰고 동맹국들에게는 전부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팔았는데 이 T-80U는 자기네들 육군이 쓰려고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모스크바 방어군, 우리로 치면 수도 방어사령부에서 쓰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최고의 사양이었어요. 그걸 우리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105mm 주포인 K1 전차만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동성, 화력, 명중력,
뭐 뭐든지 파워 뭐든지 좋은 겁니다. 이야, 이건 너무 좋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사실은 대량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국산 무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육군에서 좀 반대하고 해가지고 그냥 35대 들어온 거로서 스톱을 했고, 지금 이제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좀 힘들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 퇴역의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42.5톤밖에 안 됩니다. 덩치가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반응 장갑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보면은 그냥 타이어, 고무 타이어 같은 거 잘라서 갖다 붙여놓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RPG-7 이런 것들 저기 맞아서 저기서 터져서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거예요. 저게 효과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T-80을 샀고 그걸 갖다가 대금을 줬더니 이제 50%는 경협차관에서 상계하고 50% 돈을 또 줘요. 그 50%만큼 컵라면하고 초코파이를 가져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3기가 배단에 한 개 대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기가 배단 홍천에 있죠. 자, 이제 국산 3세대 전차의 시작입니다. K1A1 전차입니다. K1 전차를 더 업그레이드 한 거죠. 이제 정보가 나왔는데 북한이 T-72 전차를 가졌다라는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T-72 전차 그러면은 105mm 가지고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120mm 주포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88년 북한에 T-72가 도입됐다는 첩보에 충격을 받은 우리 육군이 추진한 88 전차 화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전차입니다. M256 120mm 활강포를 탑재한 최초의 한국산 3세대 전차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484대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단, 수도기계화사단, 34단 이 3개 사단을 지금은 이제 뭐 편제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3개 사단을 이 K1A1 전차로 깔아줬어요. 왜냐? 24단하고 수도기계화사단 이제 7군단, 기동군단 그래가지고 평양을 치러 하는 공격 부대니까 K1A1 전차 주고, 34단은 지금 이제 경기도 고양 뭐 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또 위치에 있으니까 34단에 K1A1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3개 사단을 K1A1으로 했어요. 이 K1A1 원래는 K1 전차를 그냥 120mm 주포로 업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포탑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포탑을 더 키워서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K1 전차의 포탑을 소폭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약간 변경을 해서 K1, A1 전차를 만들었는데 이 120mm 이 주포는 미국의 M1, A1, 에이브람스 전차의 주포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90식 전차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이 전차포를 장착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계 정상급의 3세대 전차를 그것도 3개 사단이나 가지게 되는 대단한 그런 사단이 됐죠. 이거 지금 이제 수도기계화사단 전차 소대들이 확 물을 튕기면서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철원입니다, 여기는. 자, 이제 3세대 전차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어요. 뭐 K1 전차를 3세대라고 하는데 3세대의 요건은 헌터 킬러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기동간 사격 기능, 야간전 기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120mm 활강포, 120mm 주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K1 전차는 다른 능력은 전부 3세대에 맞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120mm 주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3세대로 쳐주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자, 전차 없는 서름에서 세계 최강 흑표까지 주인공입니다. 세계 최강 3.5세대 전차 K2 흑표의 탄생입니다. 노후화된 M48 계열 전차를 대처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XK2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아주 긴 장포신 120mm 활강포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능동 방어 장치 등을 갖춘 3.5세대 전차로 206대 그리고 3차분 54대 해서 그 합 260대가 생산이 진행 중에 있는 전차입니다. 자, 유형은 주력 전차죠. 전투 중량은 이제 K1보다 한 3톤 더 늘어났습니다. 56톤. 주무장으로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포구 초속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K1 105mm K1 전차 같은 경우는 관통력이 한 450mm,
그리고 K1A1 전차 같은 경우는 관통력이 600에서 한 700mm, 그리고 이 K2 전차는 최소 800mm, 어떤 평가에는 850에서 900mm까지 관통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차뿐만 아니라 중국군 전차,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전차를 다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K2 흑표 전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워팩,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양산이 늦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바로 개발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88 전차, 즉 K1을 개발을 하고 바로 K1을 생산하는 초창기에 참 이때는 우리 육군이 굉장히 신속했어요. 초창기에 90년대 초반에 바로 소요제기를 해가지고, 왜냐? 지금 보니까 북한이 T-72 전차를 가졌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 T-72는 105mm로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독자적인 더 강한 전차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K2 사업을 시작을 이미 90년대 초반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이 T-72는 가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연장이 되다가 기술 개발을 다 했는데 터키에 한 1조 원의 기술을 또 팔았어요. 터키는 그걸 가지고 알타이라고 하는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터키도 파워팩은 독일제를 사와야 되는데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안 팔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터키는 전차 개발은 진작에 했는데 아직 한 대도 양산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래도 지금 한 200대는 양산을 해서 과거에는 20사단, 지금은 11사단에 먼저 배치가 되어 있고 토탈 한 2개 사단에 K2로 완편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전차 없는 서름, 그렇게 해서 6.25를 완전히 짓밟혔던 그런 한국이 전차를 공여받기 시작하다가 M48A3K 여기에서 디젤 엔진을 얻는 그런 튜닝부터 시작해서 M48A5K 이제 105mm 포를 우리가 직접 갖다 붙이는 설계, 개조, 개량하는 이것을 스타트로 해서 우리는 전차의 기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1 전차, 크라이슬러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첫 국산 전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K1A1 전차에서는 처음으로 독자 설계한 포탑 등 독자 기술을 완전히 대거 장착을 했죠.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K2 흑표 전차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군 잠수함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